네, 안녕하세요. 시황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20선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92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1920 전일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채 출발을 했죠. 장중에는 상승 반전하는 흐름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세 유지하면서 전일 대비 4.24포인트 하락한 1914.1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10일 매수 행진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600억 원 정도, 매수 강도는 강하지 않습니다만 한 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7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에서의 보름 연속 이어지는 매수 행진으로 그리 수급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자동차 3인방에서는 현대 모비스가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는 점, 기아차는 약보합권, 현대차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0.8% 하락한 4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7% 하락한 27,250원, 한국전력은 1% 빠졌습니다. 2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53에서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18포인트 상승한 554.9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봉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한 552선대에서 초반에 출발해서 상승폭을 키우다가 현재는 그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한 0.5% 정도 상승한 55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이틀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176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이에 따라 오늘 같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3일 만에 매수 전환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은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1%, 오늘 파라다이스의 움직임이 좀 2% 하락하면서 21,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동서와 GS 홈쇼핑은 각각 2%대, 1%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CJ ENM이죠.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연중 최고치였죠. 4만 600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습니다. 영화 설국열차가 개봉 5일 만에 3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흥행 소식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3.4% 상승하면서 만 원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ICT는 5일 연속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SFA는 0.67% 하락했고 파트론이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6% 넘게 급등하면서 18,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4원 정도 내린 1,119원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16만 2천 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은 추가적인 경제 지표를 확인한 후에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조금은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호주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앞두고 있죠.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와 또 우리나라 달러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호주 달러 움직임에도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이번 한 주 중요한 일정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7월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6월 52.2에서 7월 53으로 소폭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감이 소폭이나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표로 살펴보실까요?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또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경제 기준치인 50선을 웃돌고 있죠. 그래도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의 오늘 7월 HSBC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전월과 같은 51.3을 기록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6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5월은 1%에서 6월엔 마이너스 0.5% 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유럽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미국의 6월 무역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마이너스 450달러에서 450억 달러에서 6월 마이너스 426억 달러고 소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 같지만 그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고 또 미미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2달 연속 2.75%를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2.5%, 0.25% 정도 하락한 수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 30일 이제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호주 기준 금리에 대해서 낮은 금리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호주는 지난 5월 3.0%에서 금리를 2.75%로 내리고 2달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스티븐슨 총재는 4월 이후 호주 통화 가치가 10% 넘게 하락한 것에 대해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반응이다. 또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더라도 놀랍지 않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최근 호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아시아 통화국에 영향을 미치는 호주 달러인 만큼 호주의 기준금리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일정입니다. 수요일에는요, LG전자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이제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LG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최초로 단일 모델 1000만 대 판매를 노리는 기대작인데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확실한 3위로 자리매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LG전자가 G2를 공개하게 되는 건데요. 처음으로 해외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개최될 정도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면에서는 5.2인치 풀 HD IPS 디스플레이와 또 퀄컴의 스냅드래곤 800 프로세서, 1300만 화소의 카메라 등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용 증감이 발표가 되는데요. 5월 196억 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6월엔 150달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중에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저울진했던 만큼 경제 성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지표입니다. 독일의 6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5월 마이너스 1%에서 6월 0.5%로 플러스 전환하는 그래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목요일 일정입니다. 목요일에는요, 우리나라 8월 금융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기존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전의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 경제 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있고 또 대외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경기 판단이 상향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의는 큰 이슈와 없이 시장 영향력은 중립적으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일본의 8월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베노믹스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아베노믹스의 움직임이 일본 경제를 조금 살리는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무시가 하지 못할 이제 주요 이벤트일 텐데요.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는 엔화 약세는 에너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수출 실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는 등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본격적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안정적인 정권 운영도 가능하게 돼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6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100.6에서 소폭 상승한 6월엔 100.7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와 함께 금요일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국의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될 텐데요. 대체로 보시면은 소폭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면요. 우선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품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0.1% 정도 상승한 7월에는 2.8%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7월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는데요.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이제 가정 내 전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7월 미국의 6월 도매 재고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5월 0.5%에서는 6월 플러스 전환하는 0.4%
이렇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쌤 코너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연속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소폭 조정받으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장주 삼성전자도 애플의 이슈에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나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소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을 뛰어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흐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선물적 분위기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옵션 만기가 포함되어 있는 주이기도 한데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적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발 지표 자체가 발표가 되고 난 뒤에도 별 영향력 없는 상태에서 메이저들이 관망세가 좀 일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외국인들 부분의 포지션보다 기관과 개인들의 포지션 쪽에서 쉬어가고 있는 양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의 모습을 보면 개인들만이 매수세로 막 이제 좀 전환이 된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투신 쪽의 작업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매도세가 일관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또 축소를 나오지 않는 모습.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된 것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 쪽에 옵션 만기주에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 우위와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는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는 정도, 신규 포지션들을 청산하기보다는 기존의 포지션을 조금이나마 유지시켜주는 관망세가 좀 뚜렷하고요. 풋옵션 쪽에서도 보시면 개인과 기관계, 특히나 이제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투신 쪽이 소폭 매수를 들어오지만 이건 역시도 하방을 강하게 밀기 위해 들어온 작업이 아니라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는 정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망세 부분이 있고 특징 자체가 없는 상태.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프리미엄 빼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부분의 변동을 좀 잠깐 보면 지수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살짝이지만 지수의 변동 자체가 이렇게 생겨놓은 위치를 보면 이때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될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위로 들어올리지는 반대 커플링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지수의 밴드 자체도 살짝 만들어질 때 이 어크로스 밴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래서 개인들의 포지션의 변동에 의해서 살짝 시장에 변동이 생길 뿐이지 그것 말고는 추세적으로는 살짝 쉬어가려고 하는 템포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현재 베이시스가 컨텐고 상황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이제 막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유지를 되면서 일단 비차익 쪽에서 베이시스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왔고 차익 쪽도 베이시스가 꾸준하게 1점대 이상의 컨텐코를 유지하자마자 올라오면서부터 유지를 하지만 영향력은 상당히 미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급반등을 노리다거나 급락 부분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둡다, 그러니까 어줍잖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1점대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만큼 내려올 준비는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장, 오후장 대응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변동성에 반대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개인들이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1000억 이상, 500억대를 넘어서 1000억대로 올라온다면 지수는 반대쪽으로 좀 내려올 준비를 조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 자리에서 저항대를 계속 맞으면서 오전장에 말씀드렸던 자리죠.
바로 250.25자리가 저항 여부를 체크를 해라. 그때 막 마이크를 끌 당시에 방송을 하고 마칠 당시에 여기서 저항대가 이렇게 걸렸죠. 걸리면서부터 주구장창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 자리를 쉽사리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 올라가서 안착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좀 쉬어갈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급락은 또 아니다. 짧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안착 전까지는 고점 매도 계속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넘어가면 오전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쪽에 251.35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 249점 현재 70으로 지금 설정이 되는데요. 70. 자, 오전에 점심시간을 가져가고 지표 발표 이후에 이 박스 안에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보시면 얕은 외가 애들과 등가의 콜풋 옵션 가격들이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 보실 겁니다. 그 부분에 프리미엄 빼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는 정상적으로라면 원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일어나는 증상인데요. 지난주에 거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조금 빠르게 나타났다.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상으로는 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나타나는 증상이 있더라.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하단 밴드는 조금 밑으로 좀 살짝 오전장보다는 좀 위쪽으로 상단을 열어드리는데 바로 248.55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이제 종가상의 248.55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이 위쪽에 249점 초반대에 지지한다고 해서 시장이 슈팅을 올라갈 만한 마디가 하나 남아있다, 변곡이 남아있다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50.25 자체를 뚫어내서 올라타지 않는 한 고점 매도 전략이 오후장에 역시 추세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뚱땡이들 얘기할 만한 뚱땡이가 없어서 뚱땡이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상단의 저항이 느껴지는 만큼 고점 매도 전략으로 임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템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는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눈치 보기 관망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또 일본과 호주의 통화 정책 회의도 살펴봐야 할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질까요?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해 볼게요. 예, 우선적으로 다가올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일관적으로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일에도 매수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제 함께 매수를 했던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금일 일단 약간의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지표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이 시장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다면,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아마도 중국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대한 지표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런 지표 발표를 좀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대형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대신에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이 네.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순환매 과적인 관점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플 이슈로 삼성전자가 쉬어가고 있고요. 또 STX 그룹주가 거래 재개 하루 만에 나란히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 좀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STX 그룹주들을 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수리 네. 오형제도 아니고요. STX 그룹주들 몰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단기 급등에 따른 일단 차익 매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종목군들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향후에 실적이 돌아선 이후에 봐도 좀 늦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IT 부품 섹터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제약 쪽 같은 종목군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파트론이나 모베이스, 서원인텍 이런 종목군들, 크루셜텍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따른 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제약 쪽까지 한 단계 한 차례 순환이 돌고 난 이후에 자동차 쪽까지 돌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IT 부품주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어닝 시즌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갈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대형 IT 부품주 그렇다면 실적 기대도 가능해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형 섹터 같은 경우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종목군들 말고 삼성 SDI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의 주도주격의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2차전지나 ESS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가방 컴퍼니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중국 쪽 호재가 있었어요. 예,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일단 네.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온 부분들보다도 많이 반등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섹터들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이고요. 종목군들,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슈나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메디앙스 이런 종목군들 보게 된다면 중국인 쪽에 관심이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2015년 두 자녀 정책을 시행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아 제품을 중국인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재기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한국 제품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메디앙스의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 추세대에 대한 저항대를 어느 정도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주는 전형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승 그리고 횡보 그리고 난 다음에 재차 재상승이라는 이런 패턴적인 요소들이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6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매수 포인트는 6,5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6,600원부터 6,5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7,4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정전 멘토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 종목이 담겨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아비코전자가 12.5%, 화일약품과 한일 이화 파워로직스가 10%, 영흥철강 25%, 현금 비중은 32.5%입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파워로직스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인데요. 화일약품이 1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아비코전자가 9.6%, 이어서 한일 이화가 7.3%, 그리고 영흥철강 4%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쉽게도 파워로직스가 손실권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가가 9% 내렸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단기 네.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서 움직이던 그런 종목군들이 저점을 좀 이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좁은 박스에서 다시 큰 박스로 회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파워로직스를 봐야 될 부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2차전지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사업, 자회사가 카메라 모듈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순경에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도가 출회가 된 이후에 그리고 매도 물량은 거의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 일부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을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도 일단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밀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늘릴 계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워로직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AS 받을 종목은 화일약품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 한 금요일쯤이었죠. 목표가를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도달한 종목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목표가를 좀 도달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양호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대에 영흥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절반씩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까지도 일단은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 라인 때도 크게 8,9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손절가는 크게 우리 그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일약품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12,000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 좀 포트에 담겨있던 종목이기도 하죠. 아비코전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예, 아비코전자 참 많이 속썩했던 종목입니다. 네. 편입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단가 조절을 좀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반을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약 5,700원대에서 5,400원권역의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비코전자가 상당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로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IT 부품 섹터들이 상당히 문매를 맞으면서 이 동사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을 기록한 이후에 재차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시도를 좀 나아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양호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3분기와 4분기 때의 실적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좀 오래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와 마찬가지로 일단 러프하긴 하지만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비코전자까지 AS 받아봤습니다. 파워비법 지금까지 템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식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후 힐링 레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힐링해 드리고 있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19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S오일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2만 원, 좀 손실이 많은 상태이고요.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 매수가가 3만 500원으로 이 종목 역시 손실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풍제약인데 매수가가 5,610원으로 플러스권 이익을 내고 있죠.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요? 여기 목동이에요. 아, 목동에 계시고요. 네네. 예, 일단 종목 봤는데 신풍제약이 놀랍게도 좀 무섭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며칠 됐어요. 신문 보고서 아, 그러셨어요? 네, 8,000원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예. 그냥 사놨었어요. 근데 아, 괜찮네요. 그러세요.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며칠 그렇다면?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고요. 예, 이렇게 신풍제약은 좀 분위기가 좋은데 좀 문제는 S오일입니다. 손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오래됐어요.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이 한 종목? 2, 3년 됐어요. 2, 3년 동안? 네. 아유, 그동안 좀 오랫동안 힘드셨겠습니다. 그냥 배당만 그냥 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네,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가장 궁금하신 거 한번 좀 질문 좀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S오일 지금 12만 원이신데 네. 이게 참 궁금하신 게 아무래도 언제쯤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사자마자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네, 그것도 뭐 3,000원 간다고 하더니. 뭐 네, 그쵸. 그 점이고 신풍제약은 좀 더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종목이니까. 네네. 자, 먼저 S오일이 한 2, 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참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2012년 초나? 그때? 아니면 2011년 말쯤에? 14만 원 간다고 원래 갖고 있다가 그냥. 네. 자, 근데 이때 당시랑 지금 당시에 좀, 원유 상태를 살펴보자면요. 네.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주가가 좀 12만 원대 많이 머물렀을 때가 네. 그 당시에 주가 흐름 자체도 보면요. 그 원유가 자체가 그래도 WTI 같은 경우가 $100 위에 흐름이 나타나줬던 그 시기예요. 네. 좀 더 땡겨보자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유가 흐름 자체가 $100 위로의 움직임으로 안착을 한 단계거든요. 네. 그러면 그 $100 아래로 계속적으로 거의 1년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도 힘이 없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100 위로 안착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까 $100 위였을 때 흐름 자체 네모칸 다시 쳐드리자면 이 부분과 이 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100일 때 주가 흐름이 한 13만 원 정도였거든요. 12에 13만 원. 네. 그때 좀 너무 고점에 사셔가지고 물렸던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이후로부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거고 지금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서 다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SOL 특히 정유주가 전반에 걸쳐서 지금 확실하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개선세가 보였고요. 네. 3분기 때부터 좀 더 기대가 되는데 12만 원 정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가기는 갈라나요? 내년까지 가도? 내년까지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시 주가가 $100 선까지 치고 올라왔는데도 네. 주가 큰 반등 없고요. 확실하게 조금 이익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확실히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10만 원 선은요. 많이 가더라도 10만 원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아, 네.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부터 해가 주가가 얼마나 올라야 되지? 40% 올라야 되거든요. 네, 많이 올려야죠. 네. 40% 지금 바닥에서 40% 오른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봐도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네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20%신데 조금 장기로 묵히시길 말씀드리고 배당을 한 2번 받으셨나요? 네. 배당 2번 받으셨잖아요. 엊그저께 중간 배당 또. 네, SO일이 그래도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배당을 감안하신다면은 한 10만 원 정도 올라섰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신다면은 배당이랑 같이 계산했을 때는 크게 마이너스는 안 나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10만 원 선만 오르면 좀 매수 하려고. 네, 10만 원 근데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이 올해 올해 안으로도 힘들 것 같고요. 아, 올해 안에. 유가 수준 말씀드린 유가가 지금 110달러 이상 간다 치더라도 네. 한 9만 원 정도까지가 급등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S올 정유주 전반에 걸쳐서 3분기까지 실적을 보는데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요. 정유주가 워낙에 배당이 강한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12월 연말 배당에서 네.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들어와서 기관들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이 보통 4개월 전이에요. 아, 그러면 8월쯤이나 9월 달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해서 거의 9월, 8월 중순 9월 지금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천천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이 또 이 정유주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절대 매도는 안 되고요. 네. 가져가시는데 좀 기다리셔야 된다.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10만 원은 잡아드리지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좀 참으셔야 됩니다.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대신에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이 종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냥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수익 내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갖고 계신 게 SK 하이닉스신데, 네. 그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참 이것도 이렇게 수익을 분석해 많이 드릴 수가 냈다는 있어요. 어이가 없는 게 네. 잘 가다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4분기 때 안 좋다. 이거거든요. 4분기 때 안 좋은 핑계를 걸어서 핑계를 대고서 주가가 지금 흘러내려버렸어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3분기 실적도 2분기보다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안 좋다고 눌러버리고 수급적으로 봐서도 기관이든 외인이든 매도세가 최근에 좀 강했던 흐름이 나타나줬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수급적인 패턴 자체가 서서히 다시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관과 외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럼 지금은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사셔도 괜찮아요. 아, 지금 사도 괜찮아요? 네,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럼 더 사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잘 생각하셨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당연히 뭐 4분기 실적 안 좋다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폭풍처럼 불면서 SK하이닉스 그 중심에 서버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못 가더라도 3만 원대 안착은 당연지사고 그 위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어찌 보면 수급적인 공백 조금 기관이든 외인이든 이전에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은 물량을 2만 원 중반대부터 매수를 했어요. 네. 이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과정이었고요. 네. 지금 현 가격대 구간은 바로 작년 11월부터 매수했던 그 구간들의 어느 정도 단가 라인 근처로 왔기 때문에 평균 단가 라인 근처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는 매도보다는 좀 더 이제 바닥권이라 인식을 하고서 주가를 천천히 끌어올릴 준비를 하는 그런 물량 모으기를 곧 시작할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지금 기관들 서서히 다시 들어옵니다. 연기금 싸다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250원이나 내렸는데 오늘 그러면은 매수할까? 오늘 매수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고요. 네. 뭐 오늘 사시건 내일 사시건 상관없고요. 네네. 그냥 SK 하이닉스는 다시 3만 원 위로 그냥 무조건 가니까 네네. 그냥 사서 모으십시오. 네. 비중이 지금 20%잖아요. 네네. 뭐 30% 40% 상관없습니다. 예. 네, 더 사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신풍제약입니다. 아, 그거 얼마에 대해서 나 8,000원 가야 된다고 7,000원까지 갈라나? 오늘도 좀 잘 가주네요. 네. 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주봉을 열어놨는데 2012년 고점 라인이 8,500원이고요. 네. 네, 그 다음 라인이 2013년 초 고점 라인 7,000원입니다. 네.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이 고점 라인들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 자체가 나타나줬단 말이죠. 잘 올라가다가.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은데 조만간에 다시 주가가 이렇게 좀 튀어 오르다가 아, 내려갈. 쫙 내려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아, 고점 딱 찍고서 거래량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빠져나오세요. 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날.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이 60만 주거든요. 네. 거래량을 좀 찝어드리자면요. 한 200만 주 이상 터지는 날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아, 이제 더 올라갈 때가 있다. 네. 그것도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200만 주 이상 거래량 터질 때. 그때는 뒤도 보지 마시고 그냥 팔고 나오세요. 지금은 가져가셔도 돼요.
지금 가져가도 네, 가져도 되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막 수급 붙을 때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네, 값이 많이 올라가. 네, 그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보여야 되겠네요. 네, 잘 보고 네. 계셔야 돼요. 신봉제약은 약간 급등 그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네. 잘 보시다가 그 현상이 나타날 때 너무 많이 산다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때 그냥 나는 이제 그냥 팔고 나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신풍제약 거래량 꼭 확인하고 대응해 보세요. 그거 잘 보여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제닉이 들어왔는데요. 0810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제닉 매수하신 가격대가 32,000원,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 제닉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32,000원이시면은 네, 올해 초에 반등을 서서히 주는 그 포인트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매수를 네. 딱 하셨다가 된통 물리셨네요. 자, 좀 안타깝긴 합니다. 워낙에 예. 조금 제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도 추천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요. 저도 관심 있게 봤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시 조금 그래도 이게 대주주들의 지분을 조금 늘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전에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릴 때 수급 상황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 진행이 됐던 흐름이 6월 말까지 계속 나왔어요. 이 흐름이었는데 최근의 추세 자체 7월 거의 중순부터랄까요? 추세 자체가 수급 자체가 서서히 좀 변화가 되는 모습이 잡힙니다. 빨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주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가가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거 전형적으로 주가 모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주가를 모으고 있어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21선 위로의 안착 그리고 61선 위로의 안착을 보였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안착 나와줬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해준다면은 27,000원 이상까지의 뚫지 못했던 121선 라인까지 안착이 조만간 시도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32,000원 라인 줄을 걷자면 바로 이 라인인데 저는 시기적으로 보건대 32,000원까지의 시점 자체가 한 3분기 안으로 해서 한 9월이나 10월쯤 안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의 급등을 바라지는 마세요. 절대 급등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종목이고요. 분명히 또 한 번의 어느 정도 중국 이슈와 더불어서 네. 또 국내 테마, 또 실적에 대한 이슈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 줄 겁니다. 그럼 그때를 이용해서 팔고 나오셔야 돼요. 너무 많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요. 1차적으로 반등 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27,000원 라인인데 매물대 부근에서 굉장히 좀 싸움이 심할 겁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이 한번 끌어올려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라인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라인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32,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으십니다. 그 이상은 보지 마세요. 딱 32,000원 정도 갔을 때 32,000원 부근에 올라와 준다. 그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너무 길게 가져가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닉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중심에 있지 않아요. 예전과 네. 많이 틀립니다. 제닉이. 그래서 좀 길게 걸리겠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2, 3개월 안으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닉 계속 홀딩해 보셨다가 목표가까지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쯤에 좀 빠져나가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예,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먼저 코이즈 매수하신 가격대가 13,200원이시고요. 다음 종목은 미코입니다. 매수가가 3,015원입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머니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예, 여기 서울이에요. 아, 처음 전화하시는 거세요?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요? 네? 어느 지역이세요? 네, 분당 지역이요. 아, 서울에 계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보니까요, 코이즈 그리고 미코, 이 코미코란 종목이 상호가 변경된 종목이기도 하죠, 미코. 좀 중소형주로 매수하셨더라고요. 예. 예, 혹시 추천을 받으신 것은 직접 이렇게 네네, 알아보고. 여기 이 방송에서. 아, 이 그러셨어요? 방송 보고 전문가가 추천을 해서 했는데요. 네. 제 손절가를 못
못했나 봐요, 제가. 아, 그러셨어요. 3개월 전에 샀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손절가 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했으면 좀 손실이 덜했을 것 같은데, 네. 예, 좀 코이즈랑 미코 손실이 좀 많으세요. 바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종목을 산 지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네. 아침 방송, 코이즈는 아침 방송 네. 최소공군 전무님한테 하고. 아침 방송, 그리고- 코이즈는 아침 방송 사셨고, 네, 미코는 그리고 언제 사셨어요, 코미코는? 코미코도 주식 승전에서 김용준 전문가가. 네. 아, 전문가님 그래서, 굉장히 네. 잘하시는 분이신데, 종목은 네. 이제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주가가 네. 좀 많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조금 활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미코를 볼게요. 예. 코미코가 아니고 코이즈를 볼게요. 네네. 코이즈는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좋아요. 올해 실적이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예.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아,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요. 예. 최근에 코스닥 관련주들, 특히 코이즈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조금은 스마트 부품주로서 네. 조금 반등을 주는 그 시점이기도 한데 아직 큰 반등은 못 주고 있거든요. 예. 거의 뭐 동종 업종이라 볼 수 있는 뭐 세코닉스나 오늘 5% 급등하고 있고요. 네. 코렌 같은 경우도 3% 이상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이런 흐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약간 조금 소외받은 모습은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IT 부품주 대비해서. 예.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기도 힘든 모습이고 예. 그런데 저는 이 코이즈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이 워낙에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분명히 크게 튈 겁니다. 아, 저번에 1,500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았는데요. 그때 파시면은 손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못 팔았는데요. 그때 팔지 마시고요. 예. 그때 급등을 주고 난 이후부터 해서 좀 약간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도 21선 위로의 안착은 보여줬거든요. 예. 조만간에 한 번 더 튈 겁니다. 아, 예.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에요. 코스피가 아니고. 예, 예. 8월 달부터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실적주들을 사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도 코이즈는 그 중심에 있는 실적주니까 네. 분명히 시장 반등 주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코이즈는 12,000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12,000원 정도까지는 3분기 안으로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 몇 달 안으로 다시 금방 갈 겁니다. 아, 네. 네, 이번 달 안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는 반등 주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예, 근데 그래서? 거래량이 영 없는데요.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진 않고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최근의 흐름이에요. 아, 예. 네, 거래량이 없음에도 저점 바닥을 자꾸 높여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 이건 나쁜 예. 게 아닙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버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예. 좀 기다리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발 팔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미코입니다. 네. 코미코. 종목들 중에 예, 예. 코스닥 종목들 중에 보통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종목들이 예, 예. 가끔 있어요. 예, 예. 그 중에 절반은 이름을 계속 바꾸면 상호 변경을 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상패가 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 중에 절반은 이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그냥 전형적으로 이름 바꾸는 모습인데 미코 같은 경우는 상패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상호 변경만 시켜놓은 그 모양새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름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전형적인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 예. 차 열어보자면요. 미코의 지금 실적 재무제표 상황을 제가 열어놨는데 예. 지금 1분기 때 실적 특히 당기순이익 부분이 적자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이 너무나 좋다고 치더라도 작년 실적을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예. 불가능해요. 아, 네,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6월 달부터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기대가 있었는데 영 아니니까 주가 올랐다가 다시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1분기 때 안 좋았으니까 여타 불안하니까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네. 목표가를 그래도 잡아드릴게요. 예, 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목표가 2,6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확실하게 좀 미코는 제가 제 기준에는 손절을 치고 싶은데 네. 그래도 차트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한 번은 튀어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목표가를 2,600원 잡아드리고요.
네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라인이 있습니다. 예예. 2,200원 라인 깨버리면요. 예예. 그때 되도록이면 손절을 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2,200원 라인이요. 아, 네, 좀 불안합니다. 2,200원 라인을 잡으시고 대응하기 낫고, 네. 오히려 이 종목보다는 조금 빠르게 수익을 내시려면, 네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뭐 코렌이나 네. 세코닉스 같은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차라리 뭐 코렌으로 거의 비슷한 업종이니까 시가총액도 비슷하고요. 네. 코렌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안니? 코렌입니다. 코렌. 코렌. 코렌? 네, 코렌이고요. 리얼이 어이입니다. 어이. 코렌이고요. 예예. 네. 예예. 차라리 이게 실적이 워낙에 좋으니까 아, 예예. 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약간 좀 포트 비중을 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시거나 네. 둘 중에 하나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이즈는 가져가시면 되고 네. 미코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미코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단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대구에서 문자 보낸 시청자님,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알 2443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7,500원, 비중 15%.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단알이 만 얼마나 하셨죠? 17,000원. 17,500원이라고 하시네요. 몇 년 되셨나요? 17,500원이시면은? 2010년도에 사신 건가요? 2010년도에 2만 3천원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참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되셨습니다. 이런 종목을 참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 너무 많이 물려 계시니까. 네. 사실 단기적으로 목표가 자체는 단알은 13,000원, 14,000원 라인이거든요. 최근에 전자결제주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어서 그 중심에서 가장 대장주로서 먼저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17,000원 정도까지는 네. 못 갑니다. 못 간다고요. 최소한 가더라도 14,000원일 겁니다. 자, 지금 1차적인 반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반등은 뭐냐면요. 갤럭시 노트 3 나오면 다시 반등 줄 거예요. 분명히 줍니다. 그럼 그때 시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안착을 시켜 놓을 거거든요. 그때 정리하고 나오십시오. 17,000원까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드니까 네. 14,000원 좀 됐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차라리 가져가시고 차라리 이 종목을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조금씩 더 사시는 게 어떨지 물을 타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17,000원 안 갑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으로 좀 넣으시거나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17,000원은 기대 접으시고 목표가 예. 좀 낮추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네. 단알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14,0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쯤에 좀 빠져나가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 종목은 세운 메디칼이 들어왔습니다. 3015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3,385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장중 6% 넘게 좀 급등했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세운 메디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로서 매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3,385원이요. 오늘 사셨나요? 설마 아니겠죠? 자, 오늘 사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 오늘 사셨다면은 빨리 네. 그냥 팔고 나오세요. 오늘 사신 거 아. 아니라 판단하고. 지금 이게 테마성을 너무 많이 띄면 특히 세운 메디칼 너무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에요. 네. 실적에 대한 거 기대감. 자, 실적 살펴볼까요? 잠깐 기업 우승을 열어보자면요. 꾸준한 그래 실적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2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 2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아직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오로지 조금 이 테마성을 띠고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주가에 추가적인 모멘텀, 반등 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아직은 안 보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있겠지만서도 너무 지금 오늘 사셨다면 좀 실망스럽고요, 제가. 지금 물려 계신다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나온다면은 한 3,500원, 3,400원 라인은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 줄 거예요. 대신에 그 라인에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계속 쏟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구간 역시나 마찬가지로 3,400원, 500원 정도 라인 나올 겁니다. 3,500원 정도까지요. 그때 정리하십시오. 이 종목 네. 오늘도 지금 윗골을 달고서 그냥 곤두박질 쳤는데 그때도 차익 실현한 물량들 나왔어요. 오늘도 똑같다고요. 네. 그때 물려 계신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됐을 때는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길 원하신다면은 내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을.
그때를 기회로 정리하시거나 만약에 내일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요거 좀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운 메디컬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영흥철강이 들어왔습니다. 0228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매수가가 2,310원, 비중이 20%,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영흥철강이요. 네, 이 종목 정재훈 멘토님이 그렇죠. 추천하신 종목입니다. 네,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좋은 종목 맞아요. 좋은 종목 맞고요. 2,31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정재훈 멘토님보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정재훈 멘토님 나오실 때 네. 한번 문자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목표가가 3,000원이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 그럼 3,000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 종목을 어떻게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약간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흥철강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한 종목 더 가보겠습니다. 비아트론이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7,000원이시고 비중이 15%. 좀 더 추가 매수 가능할까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아트론? 네, 최근에 요즘 그래도 LED 관련주들이나 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이제 IT 관련주들이 반등을 좀 주고 있는 흐름에서 바닥권을 지금 찍고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목표가를 좀 잡기에는 18,000원 라인이 적당하다 말씀드려보고요. 예. 지금 추가적인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16,000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21선 위로요. 대신에 7월 같은 안착, 7월 같은 이렇게 안착을 시켜준 이후에 수급적인 공백이 나오면 안 되고요. 충분하게 수급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지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의 조금은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고요. 반등 주게 된다면요. 16,000원 위로 횡보를 하는 흐름, 16,000원 위에서요. 네. 횡보하는 흐름에서 조금 더 상승을 줄 경우에는 18,000원까지 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반등을 주는데 내일도 반등 안 나오면 이 종목 힘듭니다. 내일 반등 나와줘야 되고요.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하십시오. 반등 예. 정리하시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면 목표가는 18,000원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아트론 내일 반등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 알차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